자, 여기 보세요. 자, 다음 문장에서 관용어를 모두 찾아 쓰라 라고 하는데, 자, 요 하기 전에 관용어의 범위를 자, 좀 문법적으로 풀어 드릴게요. 자, 요거 따로 필기를 좀 해둡시다. 자, 일단 관용어를 찾을 때는 자,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는 구조를 찾는 게 첫 번째고, 자, 이 관용어는 문장의 성분이기 때문에 자, 문장의 단위 중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관용어가 될 수 있는 친구도 되게 많아. 자, 우리가 배운 요소들도 많습니다. 자, 품사 중에서는 자, 관형사라고 하는 품사가 그대로 관용어가 되는 게 첫 번째.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우리 체언이라고 하는 친구 뒤에 자, 조사가 붙을 겁니다. 자, 주로 조사가 붙는데 그 조사 중에서도 관용어의 자격을 만들어주는 조사를 관형격 조사라고 했죠. 자, 우리 요거는 품사, 조사 파트 할 때 자, 꼭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또 격조사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는 자, 또 배운 거야. 자, 우리 용언 배웠죠. 자, 용언의 어간. 자, 말의 줄기가 되는 이제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 뒤에 어미가 오죠. 자, 그 어미가 또 관용어의 자격을 만들어줄 때가 있어. 자, 그래서 이걸 자, 관형사형 어미라고 부르죠. 자, 요건 문장의 짜임 단원에서 자, 은는 을던 니은 니을이라고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형태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숨겨진 하나를 더 본다면 자, 체언의 조사는 자주 생략되기도 하기 때문에 체언이 조사가 생략된 채로 자, 쓰이는 경우도 있어.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관용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17번에 2번을 덜 찾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관형사만 찾았거나 체언의 관형격 조사만 찾았거나 자, 이렇게 좀 빠진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자, 2번 볼까요? 그럼 2번에 처음에 뭐뭐뭐 찾았었어? 사랑스러운. 자, 그러면은 하나 더 볼까요? 자, 일단 사랑스러운은 어느 유형이냐? 자,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말 뒤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인. 자, 이거 형태소문사가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자, 친구 뒤에 자, 스럽이라고 하는 요 친구 우리 접사라고 합니다. 접사. 자, 그 다음 뒤에 자, 은. 여기 형태 변화를 조금 불규칙적으로 해서 자, 사랑스럽은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 요 중에 이 은이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사례란 말이죠. 자, 근데 우리 요거 이전에 관형어는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이 자, 무조건 포함이 돼요. 자, 그럼 여기 하나가 더 있네. 자, 이 차에는 이라고 할 때 이에 동그라미 쳐봐. 자, 요건 뭐야? 뒤에 있는 차를 수식을 해주는데 이라고 하는 형태는 체언의 관형격 조사가 붙은 것도 아니고 용언어간도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는 자, 그대로 관형사 자체가 관형어가 된 사례다. 요거는 하나를 더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형어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관형어가 될 수 있는 친구는 좀 더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18쪽에 있나요? 자, 없으면 넘어가요. 자, 다음 119쪽.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120 빠지고, 자, 121쪽에서 122쪽 있나요? 121에 3번. 자, 2번에 3번이네요. 자, 2번에 3번. 자, 보자. 자, 니은에서 독립성분은, 디귿에서 독립성분은 통과했어. 라고 하는 말이다. 자, 여기서 이제 틀린 부분이 이제 통과했어래요. 자, 통과했어를 보면은, 자, 디귿. 우리 항상 기본형을 만들 수 있는 말은 서술어로 체크하자 했죠. 자, 통과했어가 독립돼서 쓰이진 않습니다. 관문을 통과했어. 라고 하는 말이니까 통과했다. 라고 하는. 자, 요거는 서술어가 된다고 반드시 고쳐야죠. 자, 요거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갔어? 자, 123쪽은 빠지고, 자, 124쪽에 있나요? 3번. 자, 5번에 3번 봅시다. 자, 5번에 3번. 뭐지? 자, 디귿, 리을에서 보어로 사용된 것은 어린아이가 밥이다. 자, 우리 보어가 되려면 자, 첫 번째 복격 조사의 존재 의무가 있어야 돼요. 자, 이랑 가가 복격 조사인데 자, 요거 두 개는 주격 조사랑 형태가 겹치기 때문에 자, 복격 조사가 쓰인 보어 뒤에 자, 무조건 되다. 자, 또는 아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위치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서술어 자리를 꼭 보셔야 돼요. 보어 체크할 때는. 자, 디귿 보면 민호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서술어에 아니다가 있죠. 그러면은 그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가는 보어가 맞아요. 자, 바비는 리을이니까 밥이 아주 맛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친구는
자, 요 친구는 여기 되다도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우리 요런 조건도 있다. 자, 그러면은 되다 아니다가 있으면 무조건 보어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 문장에 주체의 기능을 하면 그건 주어로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가면은 너무 헷갈리잖아요. 할 때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되다 아니다. 자, 이거 바로 앞에 보어가 위치를 해.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 사이에 수식 어구가 낄 수가 없습니다, 보어는. 자, 그래서 요건 어린아이가는 맞는데, 자, 바비는, 자, 아주 맛있게라고 하는 사이에 무언가 껴있지. 자, 그럼 요거는 보어가 아니라 바비를 주어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이제 밥이를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125, 6 생략이 됐고요. 127도. 자, 다음 128쪽 있나요? 자, 없습니까? 넘어가요. 자, 다음 129랑 130쪽은요? 129쪽에, 자, 3번. 자, 3번. 129페이지에 3번. 자, 디귿을 보니 관형격 조사가 붙지 않은 체언의 경우 관형어가 될 수 있군, 없군인데, 자, 디귿 앞에 있죠? 자, 아버지 그림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자, 요거 아까 우리가 한 관형어의 유형을 한번 보면 관형사 그대로 체언의 관형격 조사, 용언어간의 관형사형 어민데, 자, 아버지 그림은이죠. 자, 3번에. 자, 분명 아버지가 그림을 꾸며주는데 아버지는 체언이란 말이야. 원래 체언 그 자체로는 그림이란 체언을 꾸며주는 기능이 없어요. 자, 근데 이거는 뭘로 봐야 돼? 자, 사이에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가 있었는데, 자, 여기 설명한 것처럼 생략된 사례라고 연결을 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관형어의 기능을 할 수 있군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요게 10번이었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131쪽은 생략됐었죠. 자, 다음 문장의 짜임으로 갑니다. 자, 132쪽 있나요? 자, 없으면 넘어가요. 자, 그 다음 133쪽. 자, 134쪽. 자, 7번에 몇 번? 2번. 자, 7번에 2번 봅시다. 자, 다음 자료에서, 자, 네모를 관형절로 바꾸어 문장을 완성하래. 자, 그러면은, 일단 관형절로, 요 네모 칸을, 자, 관형절로 바꿔야 되니까, 자, 필요한 요소가 있겠다, 그지? 자, 우리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서는 항상, 자,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던, 니은, 니을 중에 하나가 시제에 맞게 들어가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공이 나에게 굴러왔다라고 하니까 일단 과거 시제에 맞추기는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생이 공을 던진다라고 하는, 자, 이 뒤에 문장이 안고 있는 문장이 돼야 되니까, 자, 요 구조랑, 자, 안에 작은 문장이 안겨 있는 게 이게 아는 문장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공이 나에게 굴러왔다라고 하는 요게 어느 위치에 있어야 돼? 자, 여기 위치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자, 바깥에 주어랑 서술어는, 자, 주어랑 서술어는, 자, 따로 떼서 양쪽으로 배치를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동생이. 자, 던진다. 자, 그리고 사이에 공을이 있죠. 자, 공을의 체언이 공이니까, 자, 이 공을 수식해주는 게 관형어의 역할이죠. 그러면은 공을의 위치는 여기도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자, 동생이 뭐한 공을 던진다. 자, 요 위치에 그냥 끼워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공이 나에게 굴러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을 던지는 거니까, 뭐, 생략을 할 만한 성분 생략을 해도 돼요. 그러면은, 공이 공을은 중복되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나에게 굴러왔다. 자, 이거를, 나에게 굴러온 정도로 쓰면, 자, 관형절의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동생이 나에게 굴러온 공을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공이의 생략을 좀 자유롭게 해보면 되는데, 만약에 생략이 바로바로 안 보이면 생략을 안 해보기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 그대로 넣는다 해봐. 그러면은 동생이 공이 나에게 굴러온 공을 던진다. 뭔가 어색하죠. 왜? 자, 뒤에 있는 공이랑 중복돼서 그래. 자, 요런 거는 생략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니까. 자, 결국은 동생이 나에게 굴러온 공을 던진다 라고 쓰는 게 맞겠죠? 자, 요게 7번에 2번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쪽. 자, 135쪽 있습니까?
자, 넘어갔어? 자, 136쪽. 자, 넘어갔어. 자, 137쪽. 자, 넘어갔어. 138쪽. 자, 다음. 자, 139, 40은 생략이었고요. 자, 다음 141쪽이랑 142쪽 있나요? 2번에 4번. 자, 우리 142쪽이네요. 자, 2번에 4번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4번에 나와 달리 다는 절이 전체 문장의 한 성분으로 안겨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안겨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나는 아는 문장이고 다는 아니라는 소리죠. 자, 그럼 나를 보면 눈이 내린 마을은 고요했다라고 하는데, 자, 눈이 내린이 지금 밑줄로 있지만, 자, 괄호로 한 번 더 묶어봐봐. 자, 눈이 내린. 자, 여기 형태소 분석을 하면은 내리다라고 하는 말에 니은. 자, 이거 관형사형 어미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뭐를 꾸며주겠네. 자, 마을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줍니다. 자, 그럼 요거는 자,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는요. 나는 그가 왔음. 여기 묶여있네. 자, 그가 왔음.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묶어봐봐. 자, 여기에 왔음을 형태소 분석하면 오다의 과거형. 자, 그 다음 요러면 이제 왔음이 된단 말이야. 자, 요 표지는 우리가 명사절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명사형. 자, 전성, 어미죠. 자, 미음, 기. 이렇게 세 개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자, 왔음 뒤에 을이라고 하는 격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명사절 자체가 목적어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나는 관형절, 다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니까 자, 나와 달리 다는이 아니고 나와 다 모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답은 X였을 겁니다. 자, 그 다음 143쪽이랑 144쪽 있나? 144쪽에 144쪽에 몇 번? 5번. 2번. 자, 이건 두 개네요. 자, 5번에 2번, 5번. 자, 5번에 2번. 자, 5번에 5번. 자, 2번 먼저 보자. 자, 니은과 디귿에서는 혼문장이 부사격 조사 또는 부사형 어미와 결합해 다른 문장에 안기고 있다. 자, 잘 봐요. 니은과 디귿. 자, 니은 보자, 니은. 자, 김치가 맛이 있게. 자, 우리 맛이 있게에 괄호 한번 묶어주시고. 자, 이 괄호 친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의 덩어리가 익었다라고 한 서술을 꾸며주니까 부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 자, 그 역할 하는 건, 자, 개겠죠. 자, 이 개라고 하는 친구가 부사형 전성 어미니까 줄이면 부사형 어미가 된다고. 자, 그래, 요거는 부사격 조사가 아니죠. 자, 애초에 부사격 조사 아닌 게 어때? 자, 이 뒤에 개잖아. 자, 이걸 결국 자, 어미로 볼 거니 아니면 조사로 볼 거니의 문제인데,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오고, 자, 어미는 어간의 뒤에 오죠. 자, 근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어간이잖아.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미로 판단을 해줘야지.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5번 보자. 자,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의 예로, 자, 그는 빨래를 깨끗이 했다. 자, 그는 빨래가 깨끗하도록, 자, 몇 번이고 씻었다. 자, 둘이 의미는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 자, 근데 묶는 단위가 좀 달라요. 자, 우리가 안긴 문장, 아까 우리 계속 괄호하자라고 하는, 자, 이 안긴 문장은, 자, 사이가 뭐가 돼야 돼? 주어랑 서술어. 구성인 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자, 근데 여기 빨래를 깨끗이에 밑줄 치시고, 자, 빨래가 깨끗하도록의 밑줄을 치면, 자, 우리 빨래를이 뭐예요? 목적어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의 앞부분은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 자, 깨끗이도 이제 했다를 꾸미는 그냥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목적어랑 부사니까 절구성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빨래가 깨끗하도록은 어때요? 자, 빨래가라고 할 때 주격조사 표지 있으니까 주어가 맞죠? 자, 깨끗하도록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본형이 깨끗하다에서 출발한 말이니까, 자, 이것도 자, 용언인 서술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요렇게 묶을 수가 있어야 안긴 문장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참고로 도록이라고 하는 요 친구가 뭐죠? 이게 도로가 서듯이라고 하는 부사형 전성어미 종류죠. 자, 근데 그거는 이제 깨끗이는 그러면 이가 뭔가요? 요걸 이제 부사를 파생시켜준 접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형태로 구분이 안 돼. 주어랑 서술어의 절구성을 가지고 있느냐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145쪽에서 146쪽. 146쪽이 8번에 4번. 자, 8에 4 보세요.
자, 간접 인용절은 듣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자,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이군이라고 합니다. 자, 듣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꾼다라고 하는데 자, 간접 인용의 간접 인용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주어보다는 이 말을 하는 사람 누구? 말을 하는 사람. 우리 시에서도 그지 화자라고 해야지 그죠? 자, 그래서 듣는 사람은 청자잖아요. 자, 청자의 표현이 아니고 말을 하는 화자를 기준으로 해야 돼. 자,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 자, 147, 8은 제외했었고요. 149도 제외. 자, 그다음 150이랑 151 이렇게 두 개네. 자, 151쪽까지. 자, 틀린 거 있니? 자, 음습니까? 자, 좋아요. 했어요. 자, 아직 3월은 안 됐지만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고1 1학기를 맞이를 할 겁니다. 자, 1학기 전체 범위를 우리가 이제 아우르는 게 크게는 의문의 변동과 문법 요소라고 하는 단원이야. 자, 일단 적어도 기초 용어는 우리가 이렇게 팠지만 의문의 변동이랑 문법 요소가 이제 진짜 메인 단원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어떤 걸 공부하는지를 조금 알려주려고요. 자, 먼저 자, 우리가 자,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단원이 첫 번째. 자, 요 단원은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자, 의문의 체계라고 하는 걸 배워요. 자, 이 의문의 체계는 여러분들 요 특강에서도 이미 배운 겁니다. 자, 운이 뭔지, 음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지, 자음과 모음은 뭔지, 자, 그런 체계들 있지. 자, 그런 체계들을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수업을 한 내용이라고. 자, 근데 이게 기본 바탕 베이스가 깔린 이후에, 자, 그 다음 뭐가 이제 설명이 되냐면, 자, 두 번째는, 자, 음운 변동의, 자, 유형이 설명이 돼요. 자, 이게 단원 이름이 의문의 변동인데, 자,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 했단 말이야. 자, 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단위가 바뀌어요. 특정한 환경에 따라. 자, 그래서 이 의문이 바뀌는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배워요. 자, 교체, 축약, 자, 탈락, 첨가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제 배우는데, 자, 요 네 개를 전부 다 꼼꼼히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룰 시간은 없어요. 자, 근데 요런 예시는 하나 들어줄 수 있지. 자, 우리가 의문이 바뀐다라고 하는 개념은 요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무리. 자, 무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발음이. 자,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건 발음을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건데, 자, 바뀐 결과를 볼 때, 자, 어디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라고 할 때, 이 기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 이응이라고 하는 친구로 바뀌어 있습니다. 요런 걸 교체. 자, 줄어들면 축약, 자, 사라지면 탈락, 더 생기면 첨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이걸 우리가 원활하게 이해를 하려면, 자, 이거 암기 아니라 했습니다. 이걸 원활하게 이해를 하려면, 자, 자음과 모음에 대한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이걸 따로 뗄 때, 자음과 모음을 떼보세요. 라고 하면은, 자, 기억이랑 우, 자, 미음이랑 우, 미을. 자, 요런 식으로 떼는 건 의문의 체계에 대한 선행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게 의문의 변동의 유형을 다루는 게, 자, 요, 이제 메인 중에 메인입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다뤄야 되는, 자, 핵심은 각 의문의 변동 규칙이야. 자, 뭘 배운지는 제가 나열은 좀 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자, 우리 교체. 자, 쭉 나열해서 쓸 건데, 자, 이 용어들을 배울 거기 때문에, 자, 이 용어들이 있다 정도만이지 않고, 이게 뭐야? 라고까지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미 배우신 분도 많기는 할 건데, 자, 교체 현상에 가장 먼저 배우는 현상은, 자, 음절의, 자,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친구를 배우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게, 이제, 비음화 현상이라는 친구. 자, 유음화 현상이라고 하는 친구. 자,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 현상. 자, 그리고 이제 구개음화라고 하는 현상. 자, 교과서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반모음화 정도 추가할 수 있겠다.
자, 요거 말고도 이제 모음조화나 이모음 역행동화 이런 것들도 더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배운 친구들은 요런 애들을 많이 배운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서는 배우는데 자, 의문의 체계에 대한 베이스가 부족하면은 여기서부터 뭔 개소리야 싶다고. 근데 의문의 체계가 머릿속에 박혀있는 친구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이걸 그냥 용어를 암기한다라고 하지 않고 음절이 뭐지? 아, 한 글자를 음절이라 하는구나. 자, 끝소리가 뭐지? 아, 이 한 음절의 가장 마지막 자, 요 위치의 음을 자, 말하는구나. 요건 우리 받침이라고 우리 인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체로 인지를 하냐? 한 글자의 받침에서 일어나는 규칙이라고 인지를 하냐? 자, 요 두 가지의 차이는 기초가 잘 닦여 있냐 차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라고 했을 때 자음 체계에서 비음이 머릿속에 없고 유음이 머릿속에 없고 된소리가 이제 머릿속에 없고. 자, 요거는 이제 알려줄 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경구계음이라고 해서 자, 지읒, 치읒, 쌍지읒과 같은 우리 파찰음들 있죠. 자, 그런 애들 말하는 거고. 자, 우리 뭐 모음 체계할 때 단모음에 붙어서 이제 이중모음을 이루는 반모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모르면 교체현상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교체현상이 자, 이 음운변동 규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가 흔들리면 자, 다음 단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기초용어 잘 챙겨 두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축약에서 보통 뭘 배우냐면 자, 이건 간단합니다. 자음 축약. 자, 다른 말로 거센소리 대기라고 하는 친구를 배워요. 자, 교체현상에 비해서 훨씬 더 적죠. 자, 근데 우리가 거센소리라고 하는 게 프트치크라고 하는 소리를 모른다면 자, 배우고 따라오기 어렵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는 자, 탈락현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과 자, 리을 탈락, 자, 히읗 탈락, 그 다음 이제 으라는 모음 탈락, 그 다음 라고 하는 자, 이제 동일한 모음이 또 탈락되는 자, 요 현상까지. 자, 요것도 뭐 리을이나 히읗, 아어 탈락이라고 하는 요 친구는 분석은 괜찮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탈락 현상은 특히 리을 탈락부터 아어 탈락까지의 탈락은 자, 어떤 베이스가 없으면 또 힘드냐면 자, 이 친구의 형태소를 분석하는 능력이 머릿속에 탑재가 안 돼 있으면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이제 탈락의 대표적인 써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이 친구를 형태소 분석을 할 줄 모르면 애들이 보통 뭐라고 많이 인지를 하냐면 자, 써에다가 서가 붙었겠네요. 그럼 아무도 안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여기 어라는 모음이 보이니까 여기서는 아웃 탈락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잘못 파악을 해. 자, 요게 아니라 자, 써서의 이제 형태소라고 하는 게 이 형태소의 본래 형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써라고 하는 말의 기본형이 쓰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인지를 하면 자, 어서가 와서 자, 이 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요 과정을 이해를 해요. 자, 요게 이제 우리 탈락 현상에서 배우는 친구들입니다. 자, 마지막. 자, 우리 첨가. 자, 한 3개 정도 현상 배우겠다. 자, 니은 첨가라고 하는 친구. 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친구. 자, 그 다음 자, 반모음 첨가라고 하는 친구. 자,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도 자, 요 반모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 뭔지를 모르면 자, 이 현상 자체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자, 요런 현상들의 규칙을 배우는 게 자, 고1의 1학기 중간고사. 자, 의문의 변동의 이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규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최소한 15개 정도가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를 물론 이제 내신 대비 중에 해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해소를 할 수 있냐 없냐는 절대적인 게 아니야. 학생들이 공부가 이전까지 얼마나 돼 있냐에 따라서 학생들 역량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는데 되는 친구는 완벽하게 숙지가 되고 이해가 되는 친구는 여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 깬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게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배우는 거야. 자, 많아 보이죠?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자, 문법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친구는 우리나라의 문장의 문법, 문장의 이제 큰 범주를 다루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문법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범위로 보통 많이 나오고요. 자, 영역은 총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역이 이제 종결 표현. 자, 두 번째가 높임 표현. 자, 세 번째가 시간 표현. 자, 네 번째가 피동 표현. 자, 다섯 번째가 사동 표현. 자, 여섯 번째가 부정 표현. 자,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인용 표현이라고 하는 친구. 자, 이렇게 원래 문법 요소의 풀세트는 7가지입니다. 자, 근데 현행 교과서에 실려있는 친구는 어디까지 언급이 되어 있냐면, 자, 개정 교과서는, 자, 높임, 시간, 자, 피동, 자, 인용. 자, 이렇게 4개가 실려 있어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 충실한 학교면, 자, 요 4개를 다루는 게 일반적. 자, 작년 기준 범서고는 요 4가지 단원을 다뤘어요. 자,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천상고는 외부 별도 프린트를 활용해서 종결, 높임, 시간, 피동, 사동, 부정, 인용. 자, 7가지 단원을 모두 다뤘습니다. 모두. 자, 근데 모두 다루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게 원호에 신나할 필요가 없는 게 자, 높임, 시간, 피동, 인용 배울 때도 이제 종결 표현에 대한 베이스가 없으면 나머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자, 사동 표현에 대한 이해가 함께 없으면 피동 표현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도 웬만하면은 필요한 단원들은 더 가르치는 편입니다. 자, 부정 표현만 조금 이제 뭐랄까 독립된 느낌은 있기는 한데, 자, 어쨌든 다 배우는 게 맞긴 하다. 그래서 제가 작년 기준 천상고가 공부량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게 요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법 요소는 이제 종결이라고 해서 문장을 이제 끝내는, 자, 요거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청유문, 감탄문, 이 문장의 유형을 가르는 게 종결. 자, 높임은 이제 어떤 대상을 높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국어의 높임법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다루고, 자, 시간은 자,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는 시제, 그리고 자, 진행과 완료를 다루는 동작상. 피동과 사동은 이제 당함과 시킴의 문맥을 만들어주는 문법 요소고요. 자, 부정은 아니다. 자,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올 때. 자, 이건 우리가 어디서 배운 거라? 문장의 짜임에서. 우리 이거 배웠잖아, 그치? 문장의 짜임에서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랑 똑같은 개념인데, 조금 다르다면은, 자, 직접과 간접을 왔다 갔다 하는, 자, 고연습이 많이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친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우리 의문의 변동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건데, 자, 그러면은 의문의 변동은 의문의 체계만 잘 이해하면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기출 문제에서 보여드릴 건데, 자, 의문의 변동을 진짜 빠삭하고 이제 온전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영역이 필요해. 그거 위해서 우리 특강한 거야. 자, 뭐가 필요하냐면, 자, 당연히 의문의 개념은 자, 선행이 돼야 되고, 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자, 형태소 개념도 알아야 되고, 품사도 알아야 되고, 자, 단어 형성법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번 특강에서 배운 모든 영역이 의문의 변동 안에서도 활용이 돼요. 자, 그러면은 문법 요소를 우리가 다룰 때는 어떤 친구가 필요하냐? 문법 요소는 더 이상 발음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문은 빠지지만, 자, 이 친구 이해를 온전히 하려면, 자,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 다음 이제 단어 개념도 있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자, 제일 중요한 게 문장의 성분과, 자, 짜임과 관련된, 자, 요 개념도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의문의 변동과 문법 요소는 얘네만 공부를 하면, 자, 암기식밖에 안 된다고. 자, 그 왜 그런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받은 기출 문제 있죠? 자, 기출 문제. 자, 제가 이제 형광펜을 꺼내달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을 겁니다. 자, 저랑 잘 따라오시면서 내가 형광펜으로 칠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모조리 같이 칠해 볼 거야. 자, 우리 첫 번째 보면은, 천고 기출 문제인데, 9-11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이제 페이지입니다. 맨 앞 페이지. 자, 거기 14번 문제를 보세요. 자, 14번 문제에 보기 안에, 자, 다 있죠, 다. 자, 거기에 디귿에서는 음절의 끝에, 자, 음절, 여기에 형광펜. 자, 음절의 밑줄. 자, 다음 15번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16번.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음변동 현상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 거기 기역에, 자, 다시 세 번째 음절. 세 번째 줄이에요. 기역의 세 번째 줄. 자, 니은의 비음. 자, 한 장 넘어갑니다. 자, 17번 문제예요. 자, 보기에 활동의 조음 위치 밑줄. 그 다음 조음 방법의 밑줄. 자, 그 다음 이제 아래쪽 표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의 밑줄. 자, 그 다음 18번에 자, 보기의 세 번째 줄에 유음. 하나, 둘, 셋, 넷. 자, 네 번째 줄 더 내려가면 용언의 활용, 합성어, 파생어. 자, 요런 용어 보면은 자, 우린 분명 이제 소리 단원인 의문 단원을 다루고 있는데 용언의 활용, 합성어, 파생어 요런 어디 품사랑 단어에서의 용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요거 때문에 필요해. 자, 다음 19번. 자, 네모 박스입니다. 된 소리. 자, 그다음 두 번째 점에 어간. 그다음 어미. 그다음 세 번째 점에 관형, 사형, 어미. 자, 그다음 1번 선지에 자, 예사 소리, 된 소리. 자, 다음. 자, 20번. 자, 20번에 2번 선지에 형식, 형태소. 자, 다음 11, 이제 서술형 7번. 자, 서술형 7번에 조건에 보면은, 자, 첫 번째 줄에 형태소. 자, 다음 장. 자, 중복되는 거는 굳이 체크 안 할게요. 자, 8번 문제 바로 가시면은, 여기도 중복되는 거다. 그래도 한 번 더 표시합시다. 자, 1번 선지의 된 소리. 2번에 어간, 어미. 자, 다음 5번에 관형, 사형. 그 다음 10번 문제. 자, 보기 2의 어간. 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자, 범고기출로 넘어가 있고요. 12번 보세요. 12번. 자, 12번에 3번 선지의 좋은 방법. 자, 4번에 음절, 파열음, 비음. 자, 다음 장. 자, 11-9라고 나오는 부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법 요소가 시작이 되는데, 자, 22번에 1번 선지의 부사격 조사. 그 다음 5번에 종결어미. 자, 다음 장에 25번에 자, 보기 세 번째 줄에 주어. 자, 세 줄 더 내려가면 중간에 목적어, 부사어. 자, 그 다음 26번. 자, 보기의 첫 번째 줄에 주어. 자, 네 번째 줄 첫 음에 나오는 전미사. 자, 그 다음 이제 보기 맨 아래쪽에 문장 성분. 자, 다음 1번 선지에 전미사, 주어. 자, 니은의 부사어, 주어. 3번에 주어, 목적어. 4번에 전미사, 동사. 자, 5번에 주어. 자, 그 다음 천상시험지로 다시 넘어가서 11-13이라고 되어 있는 자, 그 친구의 21번 펴보세요. 21번. 자, 21번에 이제 동작상 관련된 문제인데 두 번째 줄 끝에 보조용언 밑줄. 자, 그 다음 1번 선지에 선어말어미. 자, 그 다음 24번 문제 가시면 자, 24번에 자, 부정부사, 부정용언. 1번 선지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3번 선지에 용언. 자,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보기 박스 보면은 30항의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합성어.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시고 자, 28번입니다. 자, 보기에 피동사 할 때 동사, 사동사 할 때도 동사.
다음 29번 문제. 자, 선생님의 말에 용언, 그리고 어간, 그 다음 어미,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단모음, 그리고 반모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가 밑줄 치라고 한 용어 중에 우리 이번 특강에서 언급 하나도 안 된 거 없죠? 맞아? 자, 근데 요 용어들이 지금 형광펜으로 중복된 걸 최대한 좀 걸러내긴 했는데, 자, 그래도 자, 이게 체크가 많이 되죠? 자, 잘 봐. 자, 얘네들이 전부 다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다고. 자, 이게 기초 용어가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이 이 문장을 보는 눈이야. 근데 이 기초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자, 요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자, 그럼 잘 봐.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한 6문제 정도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6문제 정도 해설을 해드릴 건데, 해설하면서 기초 용어만 진짜 알아도 제대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자, 기초 용어를 모르면 함정에 빠지는 문제들도 있거든. 자, 그걸 좀 유형화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16번 문제 보세요. 자, 이 16번 문제에서 우리가 유형할 수 있는, 자, 이제 첫 번째는, 자, 용어가, 자, 기초, 자, 용어의, 자, 힘, 자, 이라고 좀 정리를 하자.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의문 현상이 모두 적용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는 의문의 변동을 안 배웠다는 가정하에 풀 겁니다. 자, 보세요. 기억.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에 속하지 않는 다른 자음이 받침 위치에서 자, 그드브 중 하나로 발음이 교체되는 현상을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대. 자, 그러면은 이제 16번 발문은 기역과 니은이 모두 적용된 친구니까 우리는 먼저 기역이 어디를 봐요? 자, 음절의 자,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자, 단어에 꽂힐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기초 용어를 알고 있으면, 자, 우린 음절이 무슨 말인지 알고 끝소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 하나의 글자에, 자, 받침 및 종성 자리에 이제 일어나는 규칙인데, 자, 설명이 잘 돼 있죠? 자, 이게 그냥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정의인데, 자, 여기 기역부터 이응에 속하지 않는 다른 자음이 받침 위치에서, 자, 그드브 중 하나로 발음이 된대. 자, 그럼 어떻게 보면 돼? 자, 요 자리에, 자, 기역부터 자, 이응에 속하지 않는 자, 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자, 얘네들 중에서도 자,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바뀌는 현상. 자, 이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대. 자, 그다음 우리 니은 한번 볼까요? 자, 받침 그드브가 비음인 니은, 미음을 만나. 자, 우리가 비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자, 우리 이걸 또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면 자, 기역, 니은. 자, 받침 그드브가 그러면 요렇게 인지를 하겠죠. 한 글자의 받침 자리에 자, 니은과 자, 이제 기역과 자, 디귿과 자, 비읍이 있을 때 자, 비음인 니은, 미음을 만난대요. 자, 그러면은 자, 뒤에 한 글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만나는 자, 요 지점에 있는 친구가 자, 니은 자, 또는 미음이래요. 자, 그랬을 때 자,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대요. 자, 바뀔 수 있는 세 개가 요 친구니까 아, 이거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자, 우리가 개념을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해. 자, 그러고 나서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선지를 좀 점검을 해 나갑니다. 자, 우리가 제시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기역이랑 니은이 제시가 순서가 됐으니까 뭐 이제 니은을 먼저 볼 생각하지 말고 자, 기역이 적용되는 것부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1번에 우리는 받침에 집중을 하겠죠. 자, 받침에 집중을 하는데 기역부터 이응에 속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 는은 속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쌍기역은 속하지 않잖아. 아, 그러면은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쌍기역이 바뀌고 있구나. 자, 요걸 인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2번은요. 동일한 순서대로. 쫓는다에서는 치읓이, 놓는다에서는 히읗이. 자, 4번에 꽃눈에서는 치읓이. 자, 늦게서는 지읒이 7개 포함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기역으로 걸러내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요 니은이란 말이죠. 자, 바뀐 결과에 뭐가 있어야 돼? 자, 이응, 니은, 미음이라고 하는 비음 계열의 자음이 있어야 돼. 바뀐 거 보세요. 자, 1번에 쌍기역이 결국 뭘로 바뀌었어? 이응으로 바뀌었지. 이응은 비음이 맞네. 자, 쫓는다도 치읓이 니은으로 결국 바뀌었죠. 니은도 비음이죠. 자, 3번에 놓는다도 니은, 4번에 꽂는도 니은. 자, 근데 5번에 늦게는 어때? 디귿이랑 쌍기역인데 디귿이랑 쌍기역은
하여름의 예사소리고, 자, 쌍기역이라고 하는 된소리이기 때문에 요 애들이랑 다르잖아.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골라줄 수 있는 문제죠. 자, 잘 봐. 자, 이 문제 풀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미리 배울 필요, 비음하 규칙을 미리 배울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자, 너희들은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음절 끝소리랑 비음하 규칙을 배운다고.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래도 자, 용어를 이제 기초 용어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도 있다는 거 첫 번째입니다. 자, 이런 건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자, 그다음 우리 19번 보세요. 19번. 자, 19번에서 제가 좀 이제 전달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자,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자, 기초 용어를 잘 알면, 자,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요. 자, 그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볼까요? 자, 잘 봐. 자, 요 19번의 답이 2번이거든? 자, 2번인데, 자, 2번 선지를 보기 전에, 자, 촌사람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기호 니은에 해당이 된대요. 자, 니은인데, 자, 이거 기초 용어가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잘못 파악한 줄 알아? 자, 니은을 보면, 담떠니가 된다라고 하는데,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자, 그, 드, 브, 스, 즈가 올 때. 자, 근데 이거 만약에 기호가 니은이 아니라 요 니은이 아니라 다른 이제 된소리 되기 유형이 오면 더 헷갈립니다. 자, 여기 보면 니은의 바로 위에 기역 말고요. 기역과 이제 보자. 기역과 니은 사이. 자, 거기 보면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어미의 첫 소리 그드스든 자, 된소리로 발음한다. 자, 요 예시가 이제 담떠니. 아, 맞네. 니은 기호 맞네요. 자, 그러면은 담떠니를 봐봐. 자, 담떠니. 자, 여기서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어미 첫 소리 기역 디귿 치읓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그랬죠. 기초 용어를 모르면 우리 여기 아마 밑줄 쳐져 있나? 어간이랑 어미에 체크돼 있어요? 자, 거기가 검은색 블랙박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뭘 보는 줄 알아? 니은 미음 뒤에 그드스즈가 된소리로 발음되는구나. 자, 니은 미음 뒤에 그드브스즈가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구나. 요 예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걸 똑같이 2번에 어떻게 적용한 줄 알아? 자, 촌사람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고, 자, 그 기초용어가 없는 친구는 이렇게 생각해. 담떠니는 앞에 니은 미음 있으면 되던데? 자, 요 친구도 니은이 있고, 자, 여기 디귿이 왔던 것처럼, 자, 드스즈 뭐 요런 예사소리 계열이 오면 되네? 자,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해. 자, 근데 이게 발음이 틀린 건 아니거든? 발음이 틀린 건 아닌데, 그럼 뭐가 틀렸어요? 자, 이 니은에 적용되는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킨 겁니다. 잘 봐. 자, 이 어간이랑 어미 개념을 모르면 이게 틀린 줄도 모른다니까? 근데 어간이랑 어미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자, 담떠니는, 이거 담다라고 하는 용언이네? 자, 근데 우리 사람은, 자, 둘 다 명사라는 품사잖아, 그치? 자,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품사 개념이 필요하다니까? 자, 그러면은 용언의 어간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랑 자, 이 촌사람이 싸가 되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라고 하는 되게 기초적인 용어가 필요해요. 안 그럼 2번 같은 거 못 골라요. 그냥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선지 보고 이거 무슨 뭔 소리야 하면서 찍거나 자,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나 그럴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자, 19번 문제에서 알려드릴 거는 자, 용어 정립이 잘 되면 함정에 덜 빠집니다. 함정에.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유형도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조금 더 많이 넘어가셔서 자,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11-9에 22번 문제. 우리가 부사격 조사를 이제 형광 펜칠 했던 그 문제거든요. 자, 요 문제인데, 요 문제는 사실 기초 용어랑 크게 관련은 없는데, 제가 조금 상징적인 문제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자, 여기에 기초 용어랑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자, 기초 용어 정립이 잘 되면, 자, 세 번째는, 자, 오류를 이해해야 한다 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 범서고에서 작년에 출제됐던 22번 문제 출제 오류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가서 정정이 안 됐어요. 정정이 안 되고, 자, 원 답안은 3번이야.
원 답안은 3번인데, 자, 이거 2번도 정답에 포함이 돼야 돼요. 자, 그거 설명해 줄게. 자, 22번에, 자, 원 답안은 3번인데, 자, 2번을 추가시켜줘야 되는 이유. 자, 하기 전에 우리가 체크한 용어도 한번 보면, 요런 걸 내기도 해요. 자, 잘 봐. 자, 가의 부사격 조사라고 우리가 체크를 했는데, 자, 부사격 조사가 꾀라는 사실을 우리가 베이스로 알고 있지 못하면, 자, 여기를 예를 들어 주격 조사 꾀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 부사격 조사의 개념 또는 주격 조사의 개념을 모르는 친구는 그거 그냥 블랙박스로 둔다 했죠. 손가락 가린 거랑 똑같아. 그러면은, 꾀가 있네? 맞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부사격 조사냐, 이제 주격 조사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품사에서 격조사의 이제 사례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요런 기초도 좀 필요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뭐 종결어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종결어미 대신에 연결어미나 전성어미 같은 어미의 다른 종류로 이제 쓰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린 뭘 따져야 돼? 이게 종결어미가 맞냐고. 자, 나 봐봐. 자, 할머니 과일 드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청자를 높이는 비격식체의 종결어미가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오류는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자, 5번도 좀 설명하자. 5번은 자, 기초 용어로 이제 더 걸러지는데, 자, 잘 봐요. 자, 과일 드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 자, 이 문장의 청자는 할머니죠. 자, 할머니인데, 자, 과일 드시겠어요를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들, 시, 겟, 요. 자, 요렇게 분석을 해요. 자, 요 중에 우리가 종결어미라고 하는 친구는, 자, 어야. 자, 종결어미는 어인데, 만약에 이 종결어미로 끝냈으면 청자인 할머니를 높일 수 있었을까? 자, 뭐라고 하거든? 할머니, 과일 드시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요 있죠? 자, 이 친구는 종결어미가 아니에요. 종결어미가 아니고, 자, 높임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5번도 자, 사실 틀린 선지가 맞아요. 자, 종결어미를 통해 청자를 높이는 게 아니라 비격식체의 자, 보조사를 함께 썼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써야 돼. 그래서 22번은 오류가 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5번도 그렇고, 자, 3번이랑 2번. 자, 원답안은 왜 원답안인지 먼저 보자. 자, 3번에 자, 가의 엿주다. 요거는 우리가 문법 요소 안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엿주다는 묻다의 높임 표현이래. 우리가 어떤 특정 단어는 높이기 전말과 후엔말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 자, 그걸 이제 묻다의 이제 특수어이라고 해요. 자, 특수어이가 이제 엿주다인데, 자, 엿주다는 지금 현재 누구를 엿주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자. 자, 할머니께 과일을 잡수시겠냐고 엿주어래. 자, 여기는 청자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엿주는데 이거 누구께 엿주는 거니? 음정에서. 할머니께 엿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초를 좀 활용할 수는 있겠다. 자, 우리 할머니께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다며. 그러면 자, 여기 나오는 자, 할머니께는 자, 문장 성분이 뭐죠? 부사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을 더 더하는데, 자, 문장에서 부사어 혹은 목적어를 높이는 친구를 우리는 높임에서는 자, 객체 높임법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청자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친구는 자, 청자 높임 또는 상대 높임이라고는 또 다른 용어가 있거든. 그래서 객체 높임을 청자 높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선지는 틀린 거다. 자, 이게 3번의 해설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답안에는 크게 오류가 없는데 5번도 아까 문제가 있었고, 자, 2번 한번 볼래요? 자, 2번은 봐봐. 자, 가의 잡수시다는 먹다의 높임 표현이래.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자, 근데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잘 봐. 자, 우리 객체는 아까 목적어랑 부사어를 높이는 방식이다 라고 했는데, 자, 잡수시겠냐 라고 하는데, 잘 봐요. 자, 잡수시는 사람 지금 누구예요? 할머니가 맞기는 해요. 자, 근데 이 잡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할머니께라는 부사어를 높여주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은 잡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한번 써볼자. 자, 잡수셨다. 자, 과일을. 자, 여기에 할머니를 넣어 볼 겁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 일단 먼저, 자, 여기 문제처럼 할머니께를 넣어보자. 자, 할머니께 과일을 잡수셨다. 이상하죠? 맞아? 자, 그러면은, 자, 요 할머니께라고 하는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 잡수다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할머니께가 아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적절한 걸 한번 넣어보자. 할머니를 쓰긴 쓸 거야. 자, 그럼 여기에
할머니 과일을 잡수셨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말은 뭘까? 할머니께서예요. 자, 할머니께서가 들어가야 된다고. 자, 이 께서라고 하는 친구는 자, 대표적인 주격 조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 주격 조사가 붙었다면 이 친구는 주어란 말이야. 자, 그리고 문장에서 잡수시다가 높이는 이제 요 친구가 주어인데, 주어를 높이는 이제 뭐 높임의 방법을 우리는 주체 높임법이라 그래요. 자, 그럼 다시 2번 봐봐. 자, 가에 잡수시다는 먹다의 높임 표현으로 객체를 높이는 거니? 아니에요. 이건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2번도 3번도 5번도 이 문제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요 시험을 출제하는 학교는요, 보통 요런 문제 오류를 뭉갭니다. 그냥 이의제기를 안 받아요. 안 받아. 방법은 두 개입니다. 그냥 묵인하던지. 근데 이 친구가 문제 의도상 3번을 고른 친구가 많아서, 학교에서 3번을 고른 친구가 많아서 이의제기를 많이 안 했어요. 이의제기를 많이 안 했고, 만약에 이제 좀 논란이 되면 그냥 참던지, 이 현실이야. 참던지, 아니면은 이제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민원을 넣어줄 순 없어. 나는 이 시험을 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넣으면 이제 재시험을 치거나 이제 교과위원회가 열려서 이제 재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최악은 뭐냐면 너네 학생부가 멱살 잡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의제기를 하러 가면 되게 짜증내거나 불쾌함을 표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대응을 좀 잘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문제로 너네들이 억울하게 틀렸어요. 그때 저한테 찾아오시면 대응 방안을 말씀드릴 거예요. 학교한테 이렇게 의견 드려볼 수 있겠냐고. 그랬을 때 정정이 안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등급이 갈리는 일은 보통은 발생하진 않아. 근데 등급이 갈린 일이 이때 만약에 이것 때문에 너가 뭐 30등까지 1등급인데 이 문제 하나만 더 맞추면 31등에서 30등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민원도 넣을 만은 합니다. 이 일은 좀 다르거든요. 이 일은 좀 다르고 5등급 제한에서 이 일은 좀 많이 큰 차이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찾아오세요. 울지 말고 찾아와. 특히 여자친구들 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거든. 이성적으로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요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자, 종종. 자, 어쨌든 22번은 자, 우리 오류를 이해하는데 자, 이 기초 용어가 도움이 된다. 요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은요. 자, 26번. 자, 26번. 자, 요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네 번째 메시지인데, 요걸 하면 기초 용어가 잘 돼 있으면 검증이 쉬워져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검증은 뭐냐? 선지 검증이요. 자, 제가 내신 대비할 때 항상 선지 분석이라는 걸 좀 하라고 하거든. 근데 이 선지 분석을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친구들 졸라 많아요. 자, 간단해. 선지에서 너네들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고 모르는지를 자, 선지 바로 위에다가 OX를 치라고. 그게 선지 분석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묻는 줄 알아? 잘 봐. 자, 우리 이 문제는 1번부터 5번에 그 이제 형광펜으로 표시가 많이 돼 있죠. 맞아? 자, 다시 이게 블랙박스야. 지금 다 가려져 있다고 생각해봐. 니들이 뭘 모르는지를 몰라서 선지 분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대표적인 답이 아닌 선지 하나랑 답인 선지 하나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2번 선지 한번 볼래요? 자, 능동문으로 바꾸는 건 알려드릴 거예요. 자, 니은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자,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이걸 자, 대표적으로 당하는 문장인 피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능동문으로 바꾸면 자, 요 서술어 자리가 잡혔다가 아니라 잡았다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을 때 누가 누구를 잡습니까, 지금? 사냥꾼이 토끼를 잡는 거지. 원 문장으로 원복을 하면 자, 사냥꾼이 자, 토끼를 잡았다가 된다고. 자, 이 문장을 이제 바꾸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자, 니은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문장의 부사어가 주어로 바뀐다. 부사어를 못 찾고 주어를 못 찾아서 검증을 못 해요. 자, 그러면은 문장의 부사어가 주어로 바뀐다니까 자, 여기 니은의 피동문에 부사어가 뭔지를 먼저 봐야죠. 자, 원래 피동문에 있었던 자, 이제 부사어는
자, 에게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으니까 사냥꾼 에게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사냥꾼 에게라고 하는 이 부사어가 능동문으로 바뀌었을 때 어느 위치로 갔니? 사냥꾼 이가 됐죠. 맞아? 자, 에게에서 이가 됐는데, 자, 이 문장 성분이 부사까지는 오케이. 근데 능동문에 사냥꾼이가 주어인 걸 몰라요.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선지 분석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기초영어 부족해서 그래요. 문학도 똑같아. 이거 못 분석하겠어요. 그 대부분 문학 개념어가 부족해서 그래. 그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자, 그래서 사냥꾼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이나 가가 붙으면 주격조사니까 자, 주어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번 선지는 부사어가 능동문에 주어가 되는구나. 자, 이러면 2번이 맞다라고 확실하게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는 만큼 뭐예요? 아는 만큼. 자, 26번 봐. 자, 이거 답이 4번이거든. 자, 볼래? 자, 리을은 피동전미사 기가 붙은 피동사에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이제 피동 표현 배우다 보면 자, 이제 귀동량 해가지고 자, 대충 공부한 친구들도 피동은 두 개를 쓰면 안 되는구나. 기랑 어지다를 쓰면 안 되는구나. 이건 있어요. 이건 있는데 자, 이 4번을 못 골라내는 친구들의 핵심은 뭐냐면 자, 그 친구들 형태소 분석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자, 아까 우리 문법 요소할 때 형태소 분석 되게 중요하다 했지. 자, 이 리을을 형태소 분석을 해볼 거라고. 자, 우리 건이가 한번 도와줄까? 자, 그 리을에 자, 형태소 분석을 해야 되는 친구는 새겨졌다죠. 자, 새겨졌다. 자, 요거 형태소 분석 한번 해볼까? 세기. 자, 세기라고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다. 자, 좋습니다. 자, 색이 어지었다인데, 자, 이걸 형태소를 이제 나누는 단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면 생긴 것만 판단해. 그래서 그 친구 뭐라는 줄 알아? 기랑 어지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중피동 아닌가요? 요래요. 아니야. 자, 이 색이라고 하는 말이, 자, 이렇게 이제 건이가 색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색이다라고 하는 말에 어간이라는 걸 자, 본인이 인지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간이 색이다가 하나잖아, 그치? 자, 물론 접사도 어간 안에 포함은 되지만 형태소는 분리를 해야 돼. 자, 이런 겁니다. 자, 기가 붙은 말 또 뭐 있을까? 자, 넘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 자, 요걸 우리가 이제 형태소를 분석하세요라고 할 때 넘기에 다라고 하지 않거든. 넘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요 넘과 기는 다시 분리를 해주는 게 맞아. 요랬을 때는 기가 사동 내지 피동의 전미사가 쓰인 거예요. 새기다는 세어지었다 이런 말 없잖아. 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 새겨자는. 새기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피동 전미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피동을 나타낸 표현은 어지다라고 하는 한 개만 있으니까 이중 피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미사 개념이 없고 형태소 분석을 못하면 4번이 왜 틀렸는지 맞는지를 아예 인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선지의 검증을 위해서 기초 용어가 필요하다. 자, 요걸 알려드려요.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유형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제가, 나름 풀어보라고, 자, 두 문제를 좀 남겨놨는데, 자, 그 다음 쪽에 11-13 천상고 이제 기출에 24번 있죠. 자, 24번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 한 두어 장 정도 더 넘기면 맨 마지막 있죠. 자, 맨 마지막 문제에 29번 문제 있죠. 29번. 자, 요 문제 두 개 지금 한번 풀어볼래? 자, 요거 해설하고, 자, 1차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자,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4번 보세요. 자,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부정 표현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자, 요런 겁니다. 자, 1번 선지에, 자, 기역과 니은을 봤을 때, 자, 부정부사랑 부정용언이라고 하는데, 부사가 뭔지 용언이 뭔지를 모르면 이거 검증 자체가 안 된다 그랬죠. 자, 1번 볼까? 자, 기역, 니은. 안 넘어간다가 있고요. 넘어가지 않는다가 있는데, 자, 여기서 부정 표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자, 처음에 안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넘어가지 않는다의 밑줄. 자, 이 안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죠? 자, 뒤에 있는 넘어간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부사라고 하겠지. 부정의 의미를 지니까 그걸 부정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어때? 자, 넘어가다, 않다. 요거 둘 다 용언이니까 서술어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용언에 부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용언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은, 자, 부정부사로도 나타나고, 부정용언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자, 근데 답은 3번이죠. 자, 3번을 보면, 자, 디귿을 봤을 때 부정부사 못의 경우에는 안의 경우보다 용언과의 결합이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디귿을 보면, 안은 되고, 자, 여기 앞에 별표가 잠깐 있죠. 자, 요 표현은, 자, 비문이라고 해서, 자, 비문법적 문장이라고 하는, 자, 이제 기호입니다, 기호. 자, 그러면은 안에는 없고 못에는 있으니까 못이 더 결합이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닐까? 자, 근데 3번에는 이제 못의 경우가 용언과 결합이 자유롭다라고 하니까 이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마지막 29번을 볼까요? 자, 29번에 보기 가에 들어갈 말이래요. 자, 이거는 뭘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이냐면 반모음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친구, 자, 여라고 하는 친구나 와라고 하는 친구는 반모음이 들어가 있는 양상이 좀 다르거든. 자, 우리가 어떤 이중모음이나 어떤 반모음이 들어가 있냐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검증할 때는, 자, 요 친구는 자, 이랑 어를 천천히 발음하게 되죠. 자, 이걸 빨리 발음하면 반대로 여가 된단 말이야. 자, 와는 자, 오랑 아를 빠르게 발음하면 와가 될 겁니다. 자, 요 중에 우리가 자, 이렇게 이중으로 연결된 모음 같은 경우는 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반모음이란 말이야. 자, 이 반모음은 자, 요 이라고 하는 친구와 자, 오라고 하는 친구. 자, 우리 반모음으로 칠 수 있는 친구는 이, 오, 우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자, 어랑 아는 반모음이 될 수 없는 이제 모음들이기 때문에 자, 반모음은 이렇게 특정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자, 이걸 읽으면서 갑자기 막 W랑 J라는 말을 해요. 자, 볼래? 자, 가령 어간 우와 아가 결합해 와로 발음될 때 단모음 오가 반모음 W로 교체가 된다. 자, 우리만의 반모음은 J도 있으니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도 있겠는데, 자, 그럼 용언어 간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잘 봐. 자, 오랑 아가 결합해서 자, 여기 반모음으로 바뀌었대요. 자, 그러면은 W라고 하는 친구는 자, 요 계열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지. 자, 이 문제를 냈을 때는 학교에서 아마 반모음 W랑 I를 설명을 했을 겁니다. 설명을 했을 건데, 자, 결국 우리가 이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건 뭐다? 자, 이게 들어가는 친구. 자, 그럼 간단하죠? 자, 얘네들 중에 자, 이 반모음이 다른 반모음으로 교체되면서 반모음 자, E 또는 이제 J라고 해요. 자, 요 친구가 있는 걸 걸러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비교를 한 2개 정도 할 겁니다. 자, 보아가 봐가 되는 건 자, 요 반모음 오가 들어가는 사례니까 이거는 W군. 자, 그래서 1번은 땡 하겠죠. 자, 다음 우리 괴어를 괴여라고 할 때 이거 말고 3번을 보자. 자, 끼어를 끼어라고 한대요. 자, 끼어를 자, 여라고 하면 자, 비교만 하면 돼요. 자, 이랑 어라고 하는 모음이 만나서 이랑 자, 이제 여라고 하는 모음이 됐죠. 자, 근데 이 여라고 하는 모음은 반모음 이에 자, 어가 결합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결국 요 친구는 어란 말이지. 자, 우리 비교구는 이랑 어란 말이죠. 자, 그럼 이 친구는 교체가 아니라 자, 2개였던 요 모음의 수에서 반모음 이가 하나 첨가가 된 거죠. 그래서 요건 교체 사례가 아니라서 틀렸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근데 4번은 좀 다르죠. 자, 답은 4번인데, 자, 가지어가 자, 가저가 됐답니다. 자, 이 친구는 자, 이랑 어라고 하는 모음이 만나서 여가 됐는데, 자, 이 여는 반모음 이의 어죠. 그러면은 자, 어는 그대로인데 단모음이었던 이가 자, 반모음 이. 자, 여기서는 J라고 합니다. 자, 요 친구로 결국 자, 선생님의 말이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볼까요? 라고 하니까 자, 답은 4번이 되는 문제다. 자, 그래서 이게 요 문제가 3.9점 배점이면 배점 치고는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 낮은 편이 아니에요. 보통 낮은 편은 1점대, 2점대가 이제 배점이 낮다라고 하는데 3.9면 1번이나 이제 3번 같은 함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3번. 반모음 J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반모음 J가 들어간 것만 생각하고 이제 교체랑 첨가 개념을 고려를 못하는 친구들은 3번에서 많이 속았을 겁니다. 자, 요런 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고, 자,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갑시다.